안녕, 경제명탐정이야. 1941년 7월, 일본이 동남아 정령에 나서자 미국이 일본으로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어. 서류 한 장으로 일본 수입 원유의 88%가 하루아침에 끊겼어.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년. 일본이 선택한 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어. 5개월 뒤 진주만이었어. 지금 미국이 똑같은 걸 하고 있어. 근데 표적이 일본이 아니야. 중국이야. 아무도 그 얘기를 정면으로 안 해. 알고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이란 핵시설, 호르무즈 봉쇄만 떠들고 있는데 투자자인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든 구조를 알아야 해. 이걸 모르면 지금 유가가 왜 튀었는지, 환율이 왜 출렁이는지, 코스피가 왜 빠졌는지 절반도 이해 못해. 오늘 그 구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줄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봐.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경제명탐정이야. 역사는 반복돼. 근데 이번엔 핵무기가 있고 우리 주머니가 직결돼 있어. 자, 첫 번째 포인트야. 미국이 왜 이란을 쳤는지부터 봐야 해. 2025년 1월 트럼프가 복귀하자마자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 이란 제재 최대 압박 재개,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겉으로 보면 나쁜 나라 혼내주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두 나라 공통점이 뭔지 알아? 둘 다 중국한테 기름을 달러 없이 팔아. 미국 금융망을 한 번도 안 거쳐. 이란은 위안화로, 베네수엘라는 암호화폐까지 동원해서. 달러로 기름을 사야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생겨. 달러 수요가 있어야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어. 근데 중국이 이란, 러시아산 기름을 달러 없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 구조에 구멍이 뚫려. 미국 입장에선 이게 진짜 위협이야. 그러니까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를 조이는 건 핵 때문이 아니야. 중국이 달러 없이 기름을 살 수 있는 루트를 막는 거야. 1941년이랑 구조가 똑같아. 그때도 미국은 일본한테 직접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 그냥 기름을 끊었어. 일본은 5개월 뒤 진주만을 공격했어. 지금은 한 방에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우회로를 막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 이번 이란 공습으로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거야. 결과적으로 이란 기름이 끊기고 베네수엘라가 막히고 호르무즈까지 닫히면 중국 비축유가 빠르게 소진돼. 비축유가 줄면 협상력이 약해지고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이 유리해져. 이걸 계획했는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팩트야. 두 번째 포인트야. 역사상 가장 정교한 원유 밀수작전 얘기야. 이란 남부 항구, 밤이야.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조용히 출발해. 출발하는 순간 선장이 스위치 하나를 꺼. 그 순간 이 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위성도, 해상 관제 시스템도, 미국 해군도 찾을 수 없어. 바다 위엔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배가 된 거야. 이게 AIS를 끈 거야. 선박용 위치 송신기야. 이걸 끄면 추적이 불가능해. 배는 말레이시아 근해까지 와. 거기서 다른 유조선이 기다리고 있어. 두 배가 나란히 붙어. 불도 끄고 신호도 없이. 굵은 호스로 연결하고 펌프를 돌려. 이란산 원유가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조용히 넘어가. 이걸 STS 환적이라고 해. 선박 간 원유 이동이야. 기름을 넘겨받은 배 서류엔 이렇게 적혀. 말레이시아산. 이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 중국 세관은 깨끗한 말레이시아산 원유를 받는 거야. 근데 숫자가 들통났어.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가 약 50만 배럴이야. 근데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샀다고 신고한 양이 140만 배럴이야. 없는 기름이 수출된 거야. 서류엔 제로, 위성엔 하루 140만 배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함께 굴리는 섀도우 플릿. 그러니까 제재를 피해 음지에서 기름을 나르는 유령 선단이 전 세계 유조선의 약 17%야. 2025년 한 해에만 이란에서 중국으로 향한 항차가 1,500회가 넘어.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올리면 배 이름 바꾸고 깃발 바꿔 달고 다시 나타나. CIA도 못 막는 구조야.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싸고 달러가 필요 없어. 이란산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최대 10달러 이상 싸. 위안화로 결제해. 달러 패권 완전히 바깥에서 돌아가는 거래야. 세 번째 포인트야. 왜 다른 기름으로 대체가 안 되는지야. 중국 산둥성에 힙핫 정유소라는 곳들이 있어. 주전자처럼 작다고 붙은 별명이야. 다 합치면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4분의 1이야. 이 공장들한테 이란 기름은 싼 기름이 아니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야. 마진이 종이장이라 국제 시세대로 원유를 사면 정제해봐야 남는 게 없어. 이란산 기름이 배럴당 10달러 이상 싸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야. 이게 끊기면 그냥 문 닫는 거야. 미국도 이 구조를 알고 있었어. 2025년 트럼프 복귀 이후 유조선이나 중개회사만 제재하던 방식에서 아예 기름을 사는 공장을 직접 때리기 시작했어. 그 결과 산둥성 정유소들이 순차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어. 제재가 걸리면 은행 거래가 막히고 거래처들도 줄줄이 등을 돌려. 공장 문은 열려 있는데 돈줄이랑 납품망이 다 끊기는 거야. 산둥성 전체 정유소 가동률이 64%에서 51%로 떨어진 게 그 결과야. 다른 나라 기름 사면 되지 않냐고? 안 돼. 달러로 사야 하고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해. 거치는 순간 제재가 꽂혀. 이란 기름의 진짜 가치는 달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대체가 안 되는 이유야. 이란 기름 끊기면 공장 멈춰. 공장 멈추면 수출 물가 올라가. 수출 물가 오르면 중국 제품 경쟁력 떨어져. 미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야. 네 번째 포인트야. 이란 기름만 끊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어. 가장 좁은 곳이 33km야.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야.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31%가 매일 지나가. 전 세계 LNG의 약 20%도 여기를 써.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야.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이란이 호르무즈를 닫겠다고 했어. 그 순간 총 한 발 안 쏘고 봉쇄 효과가 났어. 보험사들이 먼저 움직였거든. 노르웨이, 영국, 미국 주요 해상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을 취소했어. 보험이 없으면 항구에 입항할 수 없어. 머스크, 하팡로이드, MSC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통과를 전면 중단했어. 해협 통과